원과 직선이 만난 두 점을 PQ라고 합니다. 이때 원점으로부터 그 PQ까지의 거리 곱이 어떻게 되는가? 변수도 많고 특별한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이러면 사실 이렇게 정보가 무언가 감춰져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값을 묻는다는 것은 이 안에 어떤 평면도형적, 특히 원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박력정리 혹은 할선정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어떤 값을 묻는다는 것은 이게 원의 중심이나 직선의 기울기와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다. 자, 할선정리 혹은 박력정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설명해 볼게요. 이것에 대한 증명은 평면도형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론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원 바깥에서 원에다가 빛을 쐈어요. 그러면 두 교점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두 교점이 다르게 되든 아니면 이렇게 접하게 되어서 동일한 것이 두 번이 곱해지든 항상 같다. 즉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원의 빛을 쐈을 때 만나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 곱이 항상 일정하다는 게 할선정리 박력정리인데요. 이때 여기서 일정한 게 뭐죠? 여기서 일정한 걸 파악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것은 점 P의 위치와 그 다음 원의 중심의 위치와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값, 이 세 가지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얘의 위치가 주어졌어야 되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움직임에 따라 박력값이 고유한 값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의 위치도 바뀌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도 변하면 안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때 여기까지는 요 점까지 거리는 P5 거리에서 반지름 길이를 뺀 거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 길이는 점 P와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더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값은 정점으로부터 정점 간 거리 제곱에서 반지름의 제곱을 뺐을 때이고요. 만약에 이 점 P가 원 내부에 있다면 빛을 이렇게 쏘겠죠? 그러다가 중심을 지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 P의 위치와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 바뀌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PA 곱하기 PB는 자,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는 반지름에서 OP 간의 거리를 뺀 거죠. 반지름에서 OP 길이를 뺀 것이고 그 다음 요 길이는 반지름에서 OP 길이를 더한 겁니다. 반지름에서 OP 길이를 더한 거예요. 따라서 이때의 결과물은 아래제곱 빼기 OP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점 P가 원 바깥에 있을 때는 PO 길이가 앞으로 가고요. 점 P가 원의 내부에 있을 때는 반지름이 앞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무언가 일정한 하나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 P의 박력값 혹은 할선 정리에 의한 일정한 값, 박력값은 반드시 무엇이 되냐면 P와 O 간의 거리 제곱에서 반지름의 거리 제곱의 절대값이다. 자, 이것을 이해했다면 이 문제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 원에서 중심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이고 반지름은 A제곱, B제곱, 16. 이게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원점이 원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현재 이것만 갖고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원의 중심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원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하면
이것은 a제곱 b제곱이 되는데 보다시피 반지름의 제곱보다 작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원점이 원의 내부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y는 mx였다는 얘기고 여기가 ab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ab가 아니라 pq라고 썼구나. 이쪽을 pq라고 썼네요. 자, 그리고 원의 중심을 c라고 해서 두면 지금 질문은 뭐를 질문하는 거죠? 지금 이 질문은, 이 문제에서의 질문은 5p 곱하기 5q가 뭐냐고 했잖아요. 그것은 여기를 ab라고 할까요? ab라고 한다면 5p 곱하기 5q는 5a 곱하기 5b인데 이거인데 5a는 반지름에서 원점으로부터 C5 여기까지 거리를 뺀 것이고, 여기는 반지름으로부터 CO 길이를 더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결국 반지름의 제곱에서 5C 제곱이 되게 되는데요. 반지름의 제곱은 뭐였습니까? A제곱 B제곱 플러스 16이었고요. 그 다음에 OC 길이 제곱은 A제곱 B제곱이었으니까 16으로 일정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볼게요. 결국 이 문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냐? 면 힌트를 어느 정도 준 거죠. 원의 중심이 변수예요. 그리고 직선의 길기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과 직선의 교점까지에 대하여 원점이죠. 원점으로부터 두 교점까지 거리곱이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첫 번째로 이 원점이 원의 내부인지 외부인지 판단했어야 된다. 그리고 판단이 끝났다면, 내부라는 걸 확인이 됐으면 5p 곱하기 5q는 반지름의 제곱으로부터 원점과 중심과의 거리 제곱을 빼야 되는데, 그때 일정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풀이 자체는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겠습니다. 변수가 많은데 어떤 값을 묻는다는 것은 일정한 어떤 성질을 사용해 주세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내신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원에 대해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방금 전 문제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 원점에 대하여 5p, 5q가 수직이다. 이거는 상황이 어떤 느낌이죠? 5p, 5q인데 이게 수직이다. 이 얘기는 PQO가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서 좀 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자,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원을 1번 원이라고 합시다. 1번 원이라고 해요.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13 플러스 k라는 원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을 그려볼게요. 자,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 이 원에 대하여 직선이 싹 지나가죠. 그 직선이 등식까지 포함해서요. 이 직선이 x 빼기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픽혀놨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원 하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이거를 2번 원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거를 1번 원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 도형, 1번 이 도형과 이 도형으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즉 OPQ를 지나는 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일반형으로, 그래서 이걸 넘겨서, 그러니까 사실 넘겨서가 아니라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y제곱 x 마이너스 4y
빼기 K는 0이라는 원을 일반형으로 일단 하나 표현하고, 그 다음에 4개 변수를 잡은 다음에 직선의 일반형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죠? 자, 얘가 0이라는 것은 1번 원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0이라는 것은 직선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P, Q는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원은 세 점이 주어져야 되니까 이 P, Q를 지는 임의의 도형 중 원점을 지나주기만 한다면, 즉 이 도형이 0,0을 지나면 혹은 0,0이 등식을 만족시키면 그 순간, 이 순간 이 도형은 2번 도형이 됩니다. 2번 도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번 도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점을 대입합니다. 원점을 대입하면 이렇게 쫙쫙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k 플러스 m은 0이라는 상황. 즉 이제 m 대신에 k를 이렇게 넣으면 되죠. m 대신에 이렇게 k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은 2번 도형이 됐습니다. 자, 이제 2번 도형이 됐어요. 그 2번 도형의 외심은 PQ의 중점이죠. PQ의 중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점의 위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원의 중심이 아까 마이너스 3,2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거를 L-이라고 한다면, 즉, 자, L-이라고 한다면 L-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2입니다. 이 L-와 L, 이것도 일반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 이 두 도형의 바로 이 교점이죠. 교점. 그 교점은 연립해 봅시다. 마이너스 x 빼기 4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자, 연립해 보면은 2분의 5x는 마이너스 2분의 9. 아, 그러면 2번 원의 외심의 x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9이겠구나. 마이너스 5분의 9겠구나. 까지 되고요. 자, 근데 그 마이너스 5분의 9가 뭐냐? 이제 조금 작업 좀 하면 되죠. 얘, 이 중심의 x좌표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여기서 x 쪽만 뽑아보면 x제곱 플러스 6x 보이나요? 이게 x제곱 플러스 6x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x의 블라블라일 텐데 여기서 완전 제곱꼴로 만들면 x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6의 제곱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6이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어야 되죠. 맞나요 지금? 중심의 x좌표 마이너스 5분의 9요. 여기서 보다시피 마이너스 5분의 9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k 플러스 6이 5분의 18이니까 k는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상수 k의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분석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정점이 있는데 이 정점에 대해서 OPQ가 수직이라는 건 OPQ가 어떤 원위에 있는가,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에 있다. 자, 근데 PQ는 어떤 도형에 있는가? 원과 직선의 교점이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도형을 생각합니다. 임의의 도형을 생각해요. 이렇게 표현한 다음 이 녀석이 원점을 지나는 순간 이제 이 도형은 2번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번 원의 중심이 PQ의 중점이니까 중점의 위치를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PQ의 수직이등분선을 찾습니다. 그 수직이등분선은 1번 원의 중심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얘 기울기도 나왔으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도 아는 거죠.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았다는 것은 구체화되었다는 얘기고, 그 구체화된 PQ의 수직이등분선과 L의 교점을 통하여
PQ의 중점의 X좌표를 찾습니다. 또한 2번 원의 중심의 X좌표를 K에 가는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 둘이 같음을 이용해서 K를 구하자라고 하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원의 직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원의 직교. 여기 쭉 보다 보면 직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만나게 되면 이 교점에서, 자, 왼쪽은 1번 원을 볼까요? 1번 원의 접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1번 원의 교점에서의 접선이 상대방 원의 중심을 지나주는 거예요. 또한 이 교점에서 2번 원의 접선을 긋습니다. 그때에도 1번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죠.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교점과 두 원의 중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수직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지금 교점에서, 자, 예를 들어서 1번원의 교점, 1번원과 2번의 교점 여기에서 이 1번원에 대한 접선을 긋습니다.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이 2번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접선과 접점과 중심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수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직교라는 얘기다. 자, 이걸 파악했으면 이제 문제로 갑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반지 이름이 단위원이죠. 그 단위원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이제 뭐 그럼 중심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그리겠죠. 이게 중심입니다. 이 점을 중심을 P라고 했을 거예요. 문제 나왔나? 중심을 P라고 하지 않고 제가 P라고 쓰겠습니다. 중심을 P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것이 중심이 C1 위에 있고 C1 위에 있고 반지름은 모르는, 반지름은 현재 모르는 그런 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원과 어떤 원이 직교냐면 중심이 7,0이고 반지름이 길이가 3인 원이 직교하는 거예요. 직교. 이렇게.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의 중심, 교점, 원의 중심, 교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이 돼야죠. 수직이 돼야 됩니다. 여기 길이는 정해지지 않은 녀석이에요. 왜냐면 점피 위치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나 얘는 바뀌지 않습니다. 얘는 바뀌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수직입니다. 여기는 수직이에요. 이 원의 중심을 A라고 잡읍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볼게요. 무엇이냐면 PA의 제곱은 아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PA는 언제가 제일 짧는가? A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녀석과 가장 짧은 애 누굽니까? 막 하면 제일 먼저 요점이죠, 요점. 아, 그러면 PA 최소값은 여기가 1일 때 7이니까 66에 36 이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녀석 중 A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지점은 바로 요 지점이죠. 그때의 거리는 8입니다. 그래서 8, 8에 64가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R제곱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R제곱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반지름 길이의 최소값은 그러면 루트 17이고 최대값은 루트 55인데 제곱의 차를 묻고 있으니까 결국 55 빼기 27이 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55 빼기 27을 하게 되면 우리는 28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형적인 질문들이지만 문제의 상황은 조금 뒤틀어서 변별이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